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년에는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인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제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만 보아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확정되는 내용은 댓글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2022년에는 차주 단위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차주 단위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도 적용이 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하면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정 대상만 봐도 3단계에 들어서면 전 차주의 29.8%가 전 대출의 77.2%가 DSR 3단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 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은행의 경우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이 됩니다. 2022년 6월까지는 대출의 기준 위에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차주 단위 DSR 규제 3단계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신청에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됩니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 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서 금융사들이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실시 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이 됩니다.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가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가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변경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즉 2022년부터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12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하고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상가 겸용주택은 예전의 제도가 적용이 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 겸용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미 2019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고가 겸용주택 과세 대상은 1만 호가량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로 축소가 되고 녹지지역만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경우 주택 바닥 면적이 40평이라면 대지 면적은 120평을 넘으면 안 되고 자연 녹지의 경우 대지 면적이 200평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필지 분할하여 건축물을 짓는 경우 주거지역은 3배가 넘지 않도록 자연 녹지는 5배가 넘지 않도록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분할 납부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직계 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 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3월에는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됩니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고 1실당 1인에서 3인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 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며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 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중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 제출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이 되는데 2022년부터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2022년 2월부터는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임대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한시적 특례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갱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하나며 1세대 1주택 보유주택이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적용됩니다. 무주택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09만 6,699원, 중위소득 100%는 182만 7,831원입니다. 이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금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입니다. 또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